자, 72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이 주택 상환사채입니다. 주택 상환사채는 글자 그대로 주택으로 돌려주는 사채니까 주택 상환사채입니다. 1번 발행해서 줄 좀 꺼봅시다.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 주택 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줄 거봐요. 등록사업자는 이게 지금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하고 기간이 지나면 주택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토지주택공사가 부도나면 어쩔까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거기는 부도가 안 납니다. 등록사업자가 민간 건설회사가 부도나면 어쩔까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자산평가, 기술력 등이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대한주택보증시기를 체크합시다. 보증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등록사업자는 일정 기준을 갖추고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록사업자 밑에 기준인데 그는 6월 달에 볼 거예요. 지금 안 봐도 괜찮아요. 넘겨보게 되면 자, 발행계획 승인인데 2번 중요 사채 발행기를 만들 체크합시다. 국토교통장관의 승인받습니다. 3번 더 중요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입니다. 액면 또는 할인 발행하고 사채권에는 기호 또는 번호를 붙이고 발행자는 사채 대리장을 비치하고 사채 발행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4번 자 이제 주택상환사채 상환은 원칙은 주택인데 예외적으로 현금 줄 수 있는데 현금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주택으로 상환하고 거기서는 3번이 중요해요. 3번 상환기간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몇 년이요? 3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3년이란 발행일로부터 공급계약 체결시까지가 3년입니다. 발행일로부터 공급계약 체결시까지가 3년. 양도 중도해약 얘도 중요합니다. 양도 중도해약이 원칙금지입니다.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 다음같이 부득이한 사유 1, 2, 3 대충 봐봐요. 세대원의 근무, 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취약, 결혼 등으로 다른 행정적 이전,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 전원이 해외이주 2년 해치료 그 사유를 알리겠지 말고 양도 중도 해약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해외이주 그런 경우는 된다 이 얘기요. 그 다음에 옆에 2번 보게 되면 자 해외 이주한다고 양도하게 되면 양수인은 이게 기명증권이니까 샀다가 하더라도 자기 이름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명의 변경해야 돼요. 부득이한 사유 사채권자 명의 변경, 취득자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기재하고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재한다. 원부에 따라 뭐뭐 쓰고 바뀐 사람의 주소 성명 쓰고 증권을 뭐 쓴다? 성명 쓴다. 성명. 그래야만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3번은 X고 6번은 중요고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돼도 설령 부도나 말소했다 하더라도 그가 발행한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하다입니다. 유효하다. 7번 중요합니다.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등록사업자가 민간이죠. 뭐라고 합니까? 상법 중 사채 발행. 거기가 주택상환사채니까 처음부터 또 빨리 다시 봐봐요. 주택상환사채는 누가 발행하냐 그러면 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 발행하는데 아천 시험에서 주택조합이 발행할 수 있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발행할 수 있는 자는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는 조건이 따르는 거예요. 일정 기준 갖추고 금융기관에 지급보증 받아야 된다. 그래서 1번은 중요고 2번도 중요하죠. 발행계획 승인은 누구? 국장한테 받는다. 3번도 중요. 기명증권을 발행하고 액면 또는 할인 발행하고 4번에서는 3번만 잡으면 되죠. 상환기간은 3년. 발행일로부터 공급계약 체결시까지가 3년 넘을 수 없고 5번 양도 중도 해약이 원칙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되고 2번 양수인은 명의 변경해야 대항력 갖는데 명의 변경 방법은 원부에다 주소 성명 쓰고 증권에다 이름 쓴다. 그 다음에 6번도 중요하고 등록이 말소돼도 그가 발행한 사채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7번이죠.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법 사채 발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내용을 만듭니다. 거기까지. 넘겨보게 되면 그 박스 비교하는 건 스스로 보시고
731페이지 4번, 5번은 6월달에 겁니다. 6월달에. 거의 출제가인데 그런 것들은 6월달에. 넘어가면 733페이지 3절에서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인데 1번 주택건설 기준 X 안 나오기 천만다행입니다. 얘가 시험에 안 나오기. 엄청나게 복잡한 부분인데 넘어가면 2번 주택건설 절차입니다. 주택건설 절차 1번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 박스를 절대 중요하게 여기지 마요. 박스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상식선에서 어디까지 하냐? 단독 30, 공동 30, 대지만. 거기까지 나와야 됩니다. 거기까지. 단독 30% 이상, 공동 30세대 이상, 대지 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주택법에 의해서 뭘 받아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뭐 예외대로 50인데 50그 따지 말고 단독 30, 공동 30, 대지만 30, 30만 이상 되면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박스 밑에 다만 아예 통째로 X. 옆에 가면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사업계획 승인권자 6월달에 봅시다. 단 한 번도 안 물어봐요. 건축허가는 누가 해요? 잘 물어봐요. 건축허가는 누가 합니까?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예외 누구다? 특별시, 광역시, 대상, 21층 이상, 10만 이상. 그런 게 잘 나오는데 특이하게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아예 취급을 안 해주니까 6월달에 혹시나 한번 읽어보기로 하고 그 밑에 2번 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 3번 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 얘가 좀 중요해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여기서 이쯤 해가지고 여쯤 해가지고 우리가 주택건설 하겠다. 주택건설 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려면 전제조건이 뭐냐? 전제조건이 원칙은 이 대지 소유권을 이 땅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땅 사와라. 그러면 승인해 줄게. 근데 예외적으로 대지 소유권을 미확보한 경우에도 승인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은 소유권 확보했는데 미확보한 경우 거기 보면 1번, 2번, 3번 세 가지 예를 잡아야 되는데 3번부터 봐요. 3번부터. 3번 누구요? 그러면 국가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공사는 미확보해도 됩니다. 두 번째 누구냐? 두 번째 여기 봐요. 여기 보세요. 이번에 건설 사업이 현대가인데 현대가 주민들 뭐 주민 여러분 이리 와보세요. 나 좀 보게. 주민들이 싹 나오니까 주민 여러분 여기 현재 여기 땅값이 시가가 얼마 합니까? 주민들이 3만원 하는데 뻥쳐가지고 5만원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시세가 5만원 합니까? 5만원? 좋아요. 그러면 내가 인심 써가지고 내가 이거 8만원에 매입을 해줄게요. 8만원에 매입하면 몇 배입니까? 그게 3배 튕겼죠? 매입을 해줄 테니까 내가 이 땅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사용승낙서에다 뭐 좀 해주세요? 동의 좀 해주세요. 동의. 주민들이 거의 3개 좀 좋아 동의했단 얘기요. 그러면 100% 동의 받으면 얘는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확보 못했지만 사용 수익할 수는 뭐가 있으면 권리만 있으면 이러면 된다는 얘기요. 자, 시세가 지금 3만원인데 주민들이 뻥쳐서 5만원 그러니까 현대가 모른 척하고 8만원 사줄게. 8만원에 주민들이 아 좋아 얘가 값이 그래도 나는 싫어. 을이 나도 싫어. 병이 나도 싫어.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00% 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에 대해서는 확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미확보됐어요. 이 상태에서 현대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되는데 미확보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냐 없냐. 1번이 있습니다. 1번을 잘 봐야 돼요. 1번이 중요합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여기에 뭐가 필요하고 지구 단위의 결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 현대가 노력해가지고 대지 면적의 80% 이상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고 세 번째 나머지 미확보한 저 땅들이 뭐만 되면 되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은 일단은 사업계획 승인을 해줍니다. 자, 서울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현대가 건설 사업하겠다. 사업계획 승인은 누가 해줍니까? 100% 특별시장에 자, 이렇게 지금 현대가 이 사업을 하려는데 뭐가 필요하다? 지구단위 결정하겠다. 얼마까지 확보했다? 80% 확보했다. 나머지 이 땅들이 뭐만 되면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자, 서울시장은 현대를 도와줘야 되겠어요? 도와줘야 되겠어요? 시민들을 도와야 되겠어요? 자, 서울특별시장은 현대를 도와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서울특별 시민을 도와가지고 돈을 더 많이 받으려 해야 되겠어요? 현대가 물어봐서 갑한테 너 왜 안 파냐 그랬더니 야 8만 원은 택도 없고 나는 80만 원 주면 팔게 이러고 요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요? 알바끼요. 알바끼. 그러면 특별시장은 얘들을 도울까 현대를 도울까? 누구를 도와야 돼요? 왜 현대를 도와야 돼요? 뭐 시장 동생입니까? 왜 현대를 도와야 되냐 그러면 이겁니다. 이거 뭐가 나서 있어? 지구 단위계 결정을 한다. 지구 단위계. 지구 단위 계획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 말은 맞는데 좋은데 웬만하면 도시군 관리계 그러면 그냥 도시관리계. 지금 이게 뭐라고 이게 지금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도시관리계획. 근데 도시관리계획이 뭐예요? 도시관리계획이 뭐예요? 뭐 어려워요. 도시를 관리하는 계획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도시를 관리한다. 도시를 꾸민다. 도시를 꾸민다. 그거는 공익입니까? 사익입니까?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현대 이익도 있겠지만 이건 현대 개인의 이익보다 도시를 만드는 계획이래. 도시를 만드는 게 공익이라니까 공익.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이 사익이다 그러면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얼마 이상 확보했다? 80% 이상. 나머지 미확보한 토지의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얘가 미확보죠. 이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라는 게 무슨 얘기냐? 현대가 갑에게 어이 갑 팔고 나가. 그럼 얘는 꼼짝없이 나간다는 얘기요. 이 제도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 들어가면 엄청나게 중요해요. 종종 이런 제도 만나니까 누가 와서 물어보게 되면 야 내가 1억 가지고 있는데 얘 현대 작업 들었는데 나 끝까지 버티면 쫓겨나냐? 물어보니까 몰라 그런 거. 나 그런 거 몰라. 2번 다시 와서 상담 안 한다는 얘기요. 쫓겨납니까? 그러면은 야 그때 내가 공부 좀 열심히 할 것. 후회하지 말고 설명 잘 듣고 설명하든가 아니면 잠깐만 해가지고 전화 걸어가지고 아예 바꿔줘버든가 이분한테 물어봐라 해가지고 그럼 그 다음 설명 제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아 수업하기 싫을 때는 안 되는 거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매도 청구 배워야 되는데 매도 청구가 뒤로 2장 넘기면은 783페이지 있습니다. 783페이지. 예, 아니 38. 738. 14번 해가지고 매도 청구입니다. 매도 청구. 자, 1번 사업주체 매도 청구. 사업계획 승인 사업주체는 다음에 따라 해당 건설 대지에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를 체크합시다. 시가에 따라서 매도한다. 얼마입니까? 시가. 아까 저거 시가 얼마라고요? 3만원. 아까 이거 시세가 얼마인데? 3만원인데 주민이 5만원을 뻥 쳤다니까 현대 다 알고 있어요. 모른 척하고 더 주는 거지. 어이 3만원 줄 테니까 팔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매도 청구하기 전에 얼마 이상 협의요? 예, 3개월 이상 뭐 해야 돼요? 협의해야 돼. 협의. 이런 게 전부 다면 시가 3개월 협의 이런 게 다 시험 문제예요. 3개월 협의하고 그 다음에 박스에 1번 2번 있는데 2번 앞에다 먼저 써요. 2번은 먼저 해야 돼. 2번 앞에다 뭐라 쓰냐? 원주민보호. 2번 앞에다 뭐라 쓴다고요? 원주민보호. 무슨 얘기냐? 얘가 지금 얘는 80만원 달랜다. 얘는 애초부터 얘는 투기꾼이에요. 얘는 투기꾼이었고 어른 투기꾼이 아니고 어른은 원주민. 투기 목적으로 들은 게 아니고 투기 목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순수하게 이 사람은 조상 땅을 계속 받아가지고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원주민들 어찌해야 돼요? 보호를 해야 되는데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원주민이라고 할까? 원주민 어떤 조건이냐면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질문할 때 모르면 좀 심각한 거예요. 자, 긴장하시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 때 그 기간을 최장 몇 년 줍니까? 몇 년요? 5년. 몇 년이라고요? 네.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 만들 때 기간 몇 년 줍니까? 3년 주죠. 3년. 이거 만드는 기간.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이 안 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실현된다. 우리 모의고사 시험 언제 본대요? 3월 달에요? 3월 달부터 시작합니까? 웬만하면 참석하지 맙시다. 웬만하면은.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어려워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아요. 분량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문제 풀기에는 3월달 문제는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완전 그때 생 기초만 내는데 선생님들은 생 기초 내는데 점수는 뻔해요. 30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의욕이 떨어져서 안 된다. 의욕이 떨어져가지고 어려워서 못 푼 거죠. 분량이 너무 많다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 시험은 한 6월달부터 참여하는 게 좀 좋아요. 먼저 해가지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씩씩하게 다니다가 6월달 가게 되면 얘기했죠. 6월달 가서는 해도 자신감이 생기는 게 기출지문집을 여러분이 2번 맡아요. 2번 순서대로 이거. 그거 기출지문 있잖아요. 지문집을 2번 보게 되면 대부분 모의고사는 이 안에서 다 나온다고. 이 안에서 선생님들 문제 만들 때 이 안에서 출제된다고. 그럼 그때 가게 되면 6월달에 모여서 보면은 아무리 못해도 50점 이상은 나온다. 50점. 학원에서 50점 이상이면은 상위 10등 안에 들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50등 이상이면.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안 되겠네. 여기 10명이 넘으니까 지금. 지금 전국 방송에 우리 한 700명 듣고 있으니까 50점 이상이면 상위 10등. 그 정도 되면은 괜찮은데 그 전에 20, 30 나오면 이거 실망해서 시험 못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보지 말고 실력 쌓을 때까지 좀 버티는 거예요. 원주민이란 것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기 전 10년이요. 이때부터 가죠. 이때부터. 혹시 지금 수업 듣는 사람 중에 좀 여윳돈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괜찮은 땅 하나 괜찮다고 소개해 줄 테니까. 10년 뒤에 4배 뛸 땅 소개해 줄 테니까 투자 안 할래요? 돈 많죠? 네, 10년 뒤에 4배 뛸 땅 소개해 줄 테니까 돈 들고 오세요. 그런 땅 어떻게 찾냐 그러면 자 얘기했죠. 그런 땅 찾는 방법은 딱 서가지고 돌멩이를 툭 던져요.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여기. 10년 뒤면 전국 어디든지 안 올라가겠어요? 무슨 얘기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10년 전이면 그리고 또 3년 있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기 10년 전이면 정부라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10년 뒤는 뭐 15년, 이건 한 15년 되는 거예요. 15년 뒤를 바라보고 투기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요. 저 정도 돼야 뭐를 본다고요? 원주민 봅니다. 원주민. 진짜 여유자입니다. 이건 농담이고 진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봐봐요. 3월 넷째 주니까 넷째 주 가게 되면 이게 지금 자연녹지가 뭐를 풀립니까? 2종 일반적으로 풀리는 지역이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에. 자연녹지가 2종 일반주거. 이 도시가 지금 현대 이 도시 인구가 몇 만입니까? 인구가 5만인데 2030년까지 이 5만을 갖다 몇만 만드느냐? 10만 만듭니다. 그러면 도시가 2만 하면은 2배가 커져야 돼요. 10만 되려면 이 정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도시에 지금 5만이 살고 있다. 5만 명이 살고 있으면 그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일까요? 논밭, 산일까요? 5만 명이 논밭, 산에서 논 메고 있을까요? 나무 타고 있을까요? 아니면 건물에 들어가 있을까요? 건물이지, 건물. 5만 명이 어디에 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으니까 2030년까지 주상공을 얼마를 만들어야 된다? 이만큼 더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러면 자, 국계법 시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가려고 준비되어 있는 땅이 뭐라고요? 계획관리는 도시 가려고 준비되어 있는 게 계획관리고 주상공 가려고 준비되어 있는 땅, 자연녹지. 그래서 자연녹지가 이리 풀린 자연녹지가 주변에 있는 자연녹지가 풀린다고. 그러면 주변의 자연녹지는 이것은
2030년까지 다 풀려요. 다 풀린데 어디가 먼저냐? 어디가 먼저냐? 풀리는 순서가. 올해 풀리는 데가 있고 내년 풀리는 데가 있고 그 다음 풀리는 게 있고. 근데 특이하게 지금 3월 넷째 주 지금 제 정보에 의하면 넷째 주에 풀립니다 하는 지역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요. 진짜 이거 좀 뻥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선거를 하게 되면 이게 용도 지역 변경은 누가 합니까? 네, 좀 공부 좀 합시다. 용도 지역 변경은 도시관리계 1번인데 국장, 시도, 대도시장, 국장, 시도, 대도시장이 자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운동원이 없으면 당선될 수가 없어요. 운동한 사람 중에서 그 중에 누구도 있습니까? 중개업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원 들어가니까 정보가 필요하니까. 그런다고 이 중개업자를 내가 당선돼서 시장 돼가지고 이 중개업자를 부시장 안 칠까요? 좀 그렇잖아요. 중개업 하는 사람 안 치기에는 뭐 안 치기는 애매하니까 이런 사람들 주기는 줘야 되는데 돈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줍니까? 그래서 주는 게 정보를 줘요. 정보를. 여기 시민들은 다 알아요. 풀린다는 거. 다 아는데 어디가 시기가 빠르냐? 자연녹지 현재 지금 100만 원 한다 그러면 이종 일반 주고 풀리는 순간 200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종 일반 주고 풀렸습니다. 200이 됐습니다. 근다고 내놓으면 누가 사가요? 안 사가요? 안 사가요. 기다려야지. 근다고 개인이 이종 일반 주고 짓는 것은 아파트 짓겠다는 이런 얘기요. 근다고 개인이 개발할 수 없으니까 누가 들어올 때까지 건설사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들어가지고 건축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250에서 위치에 따라서 300 이상은 받을 거다 이런 얘기요. 이런 지역이 전국 어딘가 한 군데가 있다 이런 얘기요. 거짓말은 진짜 돈 많은 사람 오세요. 땅을 찾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조그만 땅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지금 나와 있는 게 1700평 나와 있는데 얼마입니까? 17억. 17억 있는 사람만 오세요. 2억 들고 오지 말고. 2억 가지고 못 사니까. 조그만 땅들은 특이하게 안 나옵니다. 좀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지금 급해서 먼저 내놨으면 저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못 버티니까 재산적으로. 그러니까 내놓은 게 있는데 전부 다 해가지고 우리가 한 700명이니까 한 사람당 1000만 원씩만 들고 오면 공동 들어가도 되겠네 저거. 자, 그 다음에 마저 1번 봅시다. 1번. 그 박스에 1번. 1번은 뭔가? 건설 대주 중 100분의 9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모든 소유자인데 1번 앞에다 뭐라 쓰냐? 사업주체보호 써봐요. 사업주체보호. 사업주체보호. 아까 원주민 보호 해가지고 원주민 보호 무슨 말이 나왔어요? 10년 전에 소유한 자들은 뭘 뭐한다? 매도 청구 못한다. 이제는 뭐가 나왔다고요? 사업주체 보호입니다. 사업주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주체는 얼마 이상 확보하냐? 95% 이상만 확보하면 원주민이고 뭐가 필요 없어요. 모든 자에게 할 수 있다. 95% 이상만 확보한다고 맞춘다고요? 모든 자에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2인 대응이 매도 청구에 관한 사항인데 처음부터 다시 봅시다.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려면 원칙은 어쩌라고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예외적으로 미확보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3번부터 국가지자체공사 미확보해도 된다. 두 번째,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만 있으면. 세 번째가 지구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얼마? 80일 이상 확보하고 나머지 미확보한 토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매도 청구가 뭐냐? 매도 청구 쉽게 말해서 얘가 지금 알바퀴 한 거, 알바퀴 빼는 게, 알 빼는 게 매도 청구요. 알바퀴, 알바퀴. 매도 청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얼마? 시가야 매도. 매도 청구하기 전에 얼마 이상 협의라? 3개월 이상 협의다. 그러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 원주민이 피해보니까 원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 지정되기 몇 년 전, 10년 전 소유자를 매도 청구 못한다. 그러면 얘가 원주민이다 그러면 얘는 매도 청구 못하겠죠? 얘한테는 할 수 있죠. 투입구니까. 매도 청구 못하면 얘가 얼마 불러요? 800만 원 1억 불러 1억. 원주민이 누구보다 투입금보다 더 확대 말로 악질이에요. 악질. 이런 사람 꼭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사업이 아예 안 되니까 그때는 사업 주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얼마 이상 확보하라? 95% 이상 확보하면 원주민이고 뭐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얘기요. 이렇게 해서 바퀴날을 파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매도 청구에 관한 사니까 중요 표시하고 다시 또 앞으로 갑니다. 이제 자 735페이지 가가지고
753페이지 동그라미 3번 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 설명했고 4, 5, 6, 7, 8 이것은 6월달에 읽어보고 안 중요하니까 9번입니다. 9번 사업계획 승인 효과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다른 법에서 받은 각종 허가, 신고, 협의 승인, 면제, 해제한 걸로 봅니다. 왜요? 그러면 이미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권자와 협의를 하고 승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 특히 뭐가 잘 나오냐?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허가 받은 걸로 본다. 생각하지 말고 대답해야 돼요.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법 건축허가 받은 걸 본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 그래야지. 오. 그게 시험에 은근히 잘 나와요. 그 다음에 737페이지 맨 밑에 2번 공사 착공에서 착공 의무입니다. 착공 의무 넘깁시다. 자, 박스 암기해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승인받고 몇 년 내 착수입니까? 3년 암기해야 돼요. 3년. 근데 2번 공구가 아니고 공구별 분할 승인 받았으면 이렇게 지금 여기다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여기도 사업계획 승인 받으니까 두 번 나눴다. 이것은 분할해서 하고 얘는 미분할해서 하겠다. 그러면 승인받고 얘는 몇 년 내 착수하면 되고 3년 내 착수하면 되고 분할해서 109, 209다 그러면 109는 3년 내 착수하고 얘 착수하고 209는 2년 내 착수 뒤따라가는 거야. 2년 내 뒤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승인받고 3년 내 착수할까? 니은 공구별로 분할 승인받았으면 최초 공구는 3년 내 나번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최초 착공 신고하고 2년 내 뒤따라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대리행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 신청마다 사유가 없으면부터 체크합시다. 1년 연장할 수 있다.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스스로 보고 3번 사업계획 승인 취소입니다. 얘도 좀 중요시 하시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승인받고 몇 년 내 착수하지 아니하면 몇 년 내 착수 안 하면 생각 좀 해봐요. 생각 좀. 아니 이거 아까 몇 년 내 착수하라고 3년 몇 년 내 착수하라고 3년 몇 년 내 시작하지 않으면 3년 그래야지 3년 수정해야지. 3년 내에 시작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됐다. 아 위에서는 3년 내 시작해놓고 밑에서 2년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몇 년? 3년 3년 내 시작하지 않으면 승인 취소 하이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있다. 3년 수정하세요. 착공 기간은 중요하니까 신경 써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받고 3년 공구별 분할할 건데요. 그러면 최초 공구는 3년 최초 공구 외에는 최초 신고하고 2년 내 따라간다. 기간놓고 그리고 3년 내 착수하면 승인 취소할 수 있다. 4번 매도 조건 설명했고 넘어갑니다. 이제 넘기면 옆에 5번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 6월달에 합시다. 출제된 적 없어요. 맨 밑에 3번 성능 등급 X고 그런 거 안 나와요. 넘기면 4번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1번 주택의 단위 규모 다행스럽게 그 규모가 이제 법이 개정돼서 삭제 주택의 단위 규모 없어졌어요. 그래서 1번 단위 규모 동그라미 1번 박스 지우고 밑에 박스도 지울 것. 이제 지금 없으니까 지울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지울 것. 3번은 6월달에 봅시다.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2번도 6월달에 봅시다. 가능성이 없으니까. 밑에 큰 5번은 X고 넘어갑니다. 742X, 743X, 44X, 45 8번 주택건설 촉진 대책 4월달에 합니다. 자주 출제 안됩니다. 747 넘어갔습니다. 사업주체 보호대책 얘는 6월달에 합니다. 더 안 나옵니다. 749 10번 사용검사 얘 4월달에 합니다. 당분간 나올 일 없습니다. 혹시나 4월달에 해줍니다. 넘어가고 752페이지 11번 X 자 4절 설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4절 설명합니다. 공업하 주택 끝. 왜 이러고 설명한 줄 아세요?
아니 설명하지 말지. 그 무슨 설명이냐 글자 읽어주고. 주택법 전체를 물어볼 때 다음 중 주택법과 관계없는 것은 1번 주택거래 신고지역, 2번 주택종합계, 3번 공업화 주택, 4번 시범도시.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그럼 공업화 주택이라고 들어본 기억은 있어야지. 공업화 주택. 공업화 주택이 뭐냐 그러면 거기 아파트 건설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아파트 건설하는 현장 본 적 있냐고 없냐고? 못 봤습니까? 연변서 살다 왔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이 아파트 현장도 한번 못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솔직하게. 봤죠? 네, 봤답니다. 저분이 아파트 이제 봤으니까 진짜 봤나 안 봤나 한번 물어봅시다. 봤나 안 봤나? 자, 아파트 현장 가게 되면 이렇게 아파트 지을 때 거푸지 판넬 돼가지고 이게 리모컨 차가 가가지고 여기다가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벽을 만들든가요. 아니면 공장에서 벽을 만들어서 차에다 싣고 가서 조립을 하든가요. 요즘은 아파트 지을 때 벽도 기둥도 바닥도 들고 가서 조립합니까? 대답해봐 빨리. 가서 벽을 갖다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양생해서 벽 만들든가요? 아니면 만들어서 들고 가서 싣고 가서 조립하든가요? 저분 진짜 연변 많네. 예전에 어디지? 평촌에서 저거 아니 대규모는 거푸집 만들고 소규모는 들어가서 조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기둥 만들고 벽 만들고 해서 가서 조립해 조립. 이게 강도가 훨씬 강해요. 이게 뭐라고요? 공업화 주택입니다. 공업화 주택. 조립식입니다. 조립식. 넘어갑니다. 754페이지 4장 주택의 공급입니다. 1번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입니다. 1번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1번 주택 공급의 1번 원칙. 그 일반 원칙 거기는 X표 치고 양가로 1번이 있죠. 양가로 1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 표시하시고. 양가로 1번이 지문 하나 아주 잘 나와요.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할 경우 시군구 승인받는다. 가장 기본이에요.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 승인받는다. 근데 이제 가로 국가지자체 공사는 승인 안 받는다. 그 두 번째요. 세 번째 또 가로 복리시설이면 승인받는 것이 아니고 신고한다. 그 단수는 게 출제가 잘 돼요. 입주자 모집하려면 뭐 하려고요? 시군구 승인받는다. 국가지자체 공사는 승인 안 받는다. 복리시설이면 어쩐다? 신고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양가로 2번 통째로 X. 자, 755페이지 3번 X. 4번 중요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자,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줄 거예요. 사업주체가 일반인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습니다. 사업주체가 일반인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습니다. 다만 다음 갖고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박스 중요합니다. 얘는 분양가 상한제 안 받는 게 3개 있어요. 첫 번째 도생, 두 번째 쫙 읽어보고. 근데 우리 시험이 주관식이요 객관식이요? 객관식입니까? 그럼 객관식으로 말해봐요. 2번 경제자유개혁 외자유치. 더 있지 말고 경제자유개혁 외자유치. 세 번째 관광특구 줄 긋고 몇 층 이상? 50층 이상. 몇 미터 이상? 150m 이상. 건축법에서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몇 미터마다 한 층이라고요? 4m마다 한 층. 건축법은 모든 건축물, 우리나라 모든 건축물은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4m마다 한 층이다. 근데 주택법은 층고가 기준이 3m예요. 3m. 주택은 4m 되는 주택은 없다 얘기입니다. 층고가 3m. 그래서 관광특구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이지 단독주택이 아니요.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는데 안 받는 게 3개 있다. 첫 번째 도생, 두 번째 경제자유개혁 외자유치, 세 번째 관광특구 50층 이상 또는 관광특구 150m 이상.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이 경우 분양가격은 줄 거예요. 택지비와 건축비입니다. 택지비와 건축비.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분을 합니다. 넘겨봐요. 넘겨보면 5번 분양가 공개 의무 해가지고 자 공공택지 줄 거예요. 사업주체는 줄 거예요. 사업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받을 때 입주자 모집 근거에 다음에 대해서 체크합시다. 분양가를 공시해야 된다. 분양가 공시를 하는데 공공택지는 줄 건데 말고요. 누가 공시한다? 사업주체가 공시한다. 사업주체가 공시. 2번 공공택지 외 택지가 뭡니까? 민간택지 줄 거 놓고 시군구. 그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냐 안 되냐 그러면 민간택지는 국장이 인정하는 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거예요. 공공택지에서는 모든 공공택지에서는 공동주택이면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데 민간택지는 그 부동산 3법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없어져. 다 없어지지 않고 민간택지에서 국장이 인정하는 데는 분양가 상한제를 쓴다고. 그러면 민간택지의 분양가 공시는 누가 할 거냐 이런 얘기요. 자 체크해요. 시군구 체크하고 시군구청장이 공공택지 외 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하루 건너뛰고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다음 구분에 따라 체크합시다. 분양가격 공시해야 된다. 공시 내용에 뭐 있냐 이걸 따지지 말고 분양가 공시를 누가 하냐. 공공택지는 누가 하고 사업주체. 공공택지 외 택지는 누가 한다? 시군구. 그거를 잡으라고요. 6번 분양가 심사위원회인데 자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이 분양가가 적정한가 한가. 아까 분양 승인은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시군구. 그러면 시군구는 이 분양가가 적정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혼자 판단 능력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분양가 심사위원회.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어디 있겠는가 그 해석만 해요.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국토부에 있겠습니까? 시군구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시군구 그래야지. 그래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군구에 있습니다. 1번만 딱 잡고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지금은 그 정도만 해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사업주체가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데 안 받는 게 3개 있다. 첫 번째 도생, 두 번째 경제자유계 외자유지, 세 번째 관광특구 50층 이상 아니면 관광특구 150m 이상. 3가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서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그것까지 알고 그 다음에 분양가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공시는 누가 하고? 사업주체. 민간택지 분양가 공시는 시군구. 그러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분양가 적정한가 부적정한가 평가하려고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만 잡고 그 다음에 757페이지 2번 주택의 공급 대상 얘는 X입니다. 758페이지 X 759페이지 X 그런 쪽은 안 나와요. 760 X 61 X 62 X 처음에는 안 나오면 처음에는 나중에 합격 후에 보는 거는 도움이 되겠지만 처음에는 없어요. 763페이지 X고 763페이지 맨 밑에 3절이죠. 3절은 X가 아니고 3절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최근 들어서 얘가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이러한 행위 하지 마라. 자, 넘어갔습니다. 1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줄 겁시다. 증서나 지위를 하지 마라가 뭐 있는가 잘 봐야 돼요. 증서나 지위를 첫 번째 양도, 두 번째 양수, 가로 아래 뭐뭐는 된다 찾아요. 뭐뭐는 된다. 상속 저당은 된다. 상속 저당은 되는 거예요. 또는 체크합시다. 알선. 또 양도, 양수, 알선 목적을 하는 체크합시다. 광고입니다. 광고. 4가지 행위를 하지 말합니다. 양도, 양수,
알선, 광고. 근데 그 뭐에 대해서 그러면 증서나 지위인데 박스 봐요. 박스 1번. 자, 증서나 지위에는 뭐가 있는가? 그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니까 1번 주택조합원의 지위, 2번 주택 상환 사채, 3번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통장, 4번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철거 확인서. 일명 우리가 보통 딱지 그래요. 딱지. 5번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책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건 읽고 이해하지 암기하면 안 돼요. 이런 증서나 지위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냐 그 해석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주택조합원의 지위, 두 번째 주택 상환 사채, 세 번째 입주자 저축 증서, 네 번째 시장대에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철거 확인서, 다섯 번째 공공사업 시행이란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그런 게 전부 다 증서나 지위니까 뭐 하지 마라?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하지 말았는데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상속저당, 상속저당도 안 되냐 이걸 물어봐요. 상속하고 저당은 됩니다. 상속저당은 된다. 그 밑에 양가리 2번 안 중요하고 동그라미 큰 2번 중요. 위반시 효과입니다.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하지 말았는데 했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조치 취할 거냐? 1번 지위 무효 계약의 취소입니다. 1번 국장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주택공급 신청을 체크합시다. 지위를 무효를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에 체크합시다.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지위를 무효를 하거나 지위를 무효를 한다면 원천적으로 너는 어쩐다? 공급 신청도 하지 마라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행위를 해가지고 적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이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니까, 속된 말로 중개업자 통해서 하니까 이게 적발이 잘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지위를 받아가지고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 쓰고 난 다음에 적발이 되면 어쩐다?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처음부터 걸렸다 그러면 지위를 무효시키면 되는데 얘가 적발이 안 됐어요. 그 상태에서 계약서 썼어요. 계약 쓰고 난 다음에 적발되면 계약은 무효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2번 사업주체가 전매제한 위반자액 대리인이 정하면서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주택을 취득을 본다. 이거는 뭐냐? 사업주체가 환매한다. 주택 환매. 무슨 얘기냐? 입주 끝난 다음에 적발이 됐어요. 그때는 어쩐다고? 사업주체가 다시 사들인다. 환매. 그리고 네 번째 퇴거명령. 이 경우 사업주체는 환매를 위해서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 수정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대리인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 경우로서 주택가격을 주택이 소지한 지역은 법원에 공탁했으면 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퇴거명할 수 있다. 줄여가지고 퇴거명령 나가라. 그리고 네 번째, 국장은 위반자에 대해서 10년 이내 입주 자격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 입주 자격 제한. 그리고 끝으로 다섯 번째, 3년 3천 처벌 받습니다. 그 목차만 잡으면 시험 문제 풀립니다. 공급 질서 결함 금지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신청 지위 무효. 두 번째, 계약을 취소. 세 번째, 사업주체가 환매. 네 번째, 퇴거명령. 다섯 번째, 10년 이내 입주자격 제한. 여섯 번째, 형사처벌 3년 3천인데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위반자에 대한 조치 다 틀린 것은 1번 지위 무효, 2번 계약 무효. 됩니까? 안 됩니까? 계약은 무효가 아닙니다. 계약은 취소. 3번 사업주체 환매, 4번 퇴거명령, 5번 10년 이내 입주자격 제한, 6번 3년 3천 처벌, 7번 양도 차액 전액몰수.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차만요. 목차만. 지위 무효, 계약 취소, 사업주체 환매, 퇴거명령, 10년 이내 입주자격 제한, 3년 3천. 이쪽이 출제가 잘 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절 저당권 설정 등 제한. 얘는 6월 달에, 얘는 별로 출제가 안 돼요. 6월 넘어갑니다. 내용만 많지 별로 중요성이 없어요. 쭉 넘어가요. 넘어가면 769페이지 5절 투기 과열 지구. 이쪽 파트는 중요고,
특이관리적 지정권자 체크합시다. 국장시도입니다. 국장시도. 심의할까요? 네. 상식이죠. 지정했으면 공고 고시할까요? 상식이죠. 자, 국장시도 줄 거고, 국장시도에서는 주택가격 안정에서 필요하면 주택정책 심의에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특이관리적 지정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이관리적 지정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란다.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이고, 항상 하세요. 모든 규제는 항상 규제할 때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항상 최소한에서 멈추는 거예요. 모든 규제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서 멈춰야 된다. 그래서 1번을 딱 보면서 지정권자 암기하고 2번 특이관리적 지정 대상죠. 이런 거는 이제 함정 없으니까 읽어만 보면 되는 거예요. 특이관리적은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주택 가격, 주택 보급률, 주택 공급 계획 등과 지역 주택 시장 여건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국토교통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다. 읽으면 보고. 3번 투기관리적 지정 절차에서 1번 공고 통보. 자, 국장 시도가 투기관리를 지정했으면 지체 없이 관보 공보에 공고하고 시군구한테 알려주고, 시군구청장은 사업주체한테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이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그런 말을 쓰도록 합니다. 니은 중요합니다. 니은이 대부분 잡으니까 니은 아주 중요해요. 국장이 투기관리직을 지정해제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해제할 때는 국장과 협의합니다. 국장이 지정할 때는 어쩌고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해제할 때는 국장과 협의한다. 함정 엄청 잘 나와요.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할 때는 시군구 의견 듣는다. 틀렸다.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할 때는 국장 의견 듣는다. 틀렸다. 국장은 시도 의견 듣고, 시도는 국장과 협의한다. 중요 표시 딱 해놓고. 그 다음 이제 2번에 1번. 국장 시도는 투기관리직에서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제 체크합시다.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 해제는 끝맺음이 하여야 된다. 2번 이제 재검토에 관한 사유인데, 공법에서 무슨 계획, 행정계획의 재검토 몇 년요? 행정계획의 재검토를 몇 년? 몇 년이면 강사에 변한다? 5년. 유일하게 투기관리직 재검토는 1년. 국장은 1년마다, 체크해도 1년마다. 국장이 1년마다 투기관리직을 해제할까 아니면 존치할까 판단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잖아요. 뭐는 해야죠. 심의해가지고 1년마다 심의해서 유지할까 해제할까 재검토입니다. 재검토 해봤더니 해제가 필요하다. 지체 없이 해제하고 권고합니다. 3번 해제 요청 기억 중요합니다. 해제 요청은 누구한테 하냐? 주민이 하냐 물어보니까 주민이 해제 요청 못해요. 투기과열직을 관할하는 누가? 시도지사하고 시군구청장이 주택가격이 안정이 돼서 투기과열직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지정권자인 국장, 시도한테 해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 시군구가 국장, 시도한테 해제 요청하면 니은 해제부 결정 통보인데, 요청받은 국장하고 시도가 판단해야 하는데 또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심의해가지고. 특이하게 며칠이 나옵니까? 40일. 그 날짜 잡아야 돼요. 40일 내에 결과 통보입니다. 40일 내에 결과 통보. 그 다음에 지정 해제. 해제는 뭐만 하면 돼요?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 해제 사유가 맞다.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자,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 누굽니까? 그러면 국장하고 시도다. 심의 거쳐 지정하고 공고하고. 주의할 것은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할 때는 국장하고 협의한다. 그건 좀 주의해야 되고, 국장은 시도 의견 듣고, 시도는 국장과 협의합니다. 장관은 1년마다 재검토합니다. 그리고 시도 시군구가 국장하고 시도한테 해제 요청하면 요청받고 40일 결과 통보하고, 해제 사유가 맞다 그러면 해제는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6절에 이제 전매제한인데, 전매제한 이쪽 파트가 거의 매년 나와요. 거의 매년 이쪽 파트가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잠시 쉬고 합시다.